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바로 진행을 하면은, 자, 그래서 이웃 픽셀 모양이 선택에 의해서 이 조정이 되는데, 보면은 이웃 픽셀을 이렇게 선택하느냐 이렇게 선택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값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결과값이 조금씩 차이 나. 자, 보면은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중간값 필터를 이용한다고 합시다. 중간값 필터. 그럼 여기서 이런 회색 부분은 뭐 10이라고 하고, 간단하게 이 하얀 부분은 100이라고 합시다. 숫자를. 그러면은 자, 요점을 계산하고 싶어. 요점을 계산하고 싶어. 그러면은 10이 4개고 100이 5개잖아. 그럼 자, 중간값은 뭐야? 이 경우에 중간값은 100이 되는 거야. 100. 그러면 이 부분이 100이 돼서 하얗게 되는 거야. 100이 돼서 하얗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때? 원래 이렇게 생겼던 피사체가 이 부분이 값이 하얗게 변해버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특징이 사라져 버려요. 이게 원래 이제 이렇게 각져 있던 피사체의 특징이 지금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 버려요. 그럼 얘를 이런 이제 이 픽셀을 선택했다고 칩시다. 이런 이 픽셀을 선택했을 경우, 자, 10인 값이 하나, 둘, 셋, 넷, 5개고 100인 값이 하나, 둘, 셋, 넷. 자, 이런 경우에는 어때? 중간값이 이게 여전히 10으로 남아있죠? 그러면 얘는 이 끄트머리를 살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요 값을 계산한다고 가정하면, 예를 들어 요 값을 계산하면 요 값은 살아있네. 요 값. 자, 요 값을 계산한다고 칩시다. 뭐 이게 여기서 끝나고 주변에 밝은 값들 100인 애들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자, 요 값을 계산할 때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한다고 치면, 자, 요 값은 어때요? 요 값은 이거는 1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터 커널에서는 이 픽셀에서는 여기는 살릴 수 있지만 이렇게 나홀로 좀 이제 귀퉁이 쪽, 이런 귀퉁이 쪽은 도리어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필터 커널에 따라서 좀 그 특징이 다른데, 대체로 이제 얘의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날카롭게 나와 있던 게 이렇게 부드럽게 변했죠. 이렇게 부드럽게 변해요. 그러면 뭐야? 좀 이제 그림 자체가 좀 변화가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고 살짝 이제 부드러운 느낌이 나요. 그래서 블러라는 얘기가 있어요. 블러. 이게 번짐을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공간 영역 필터링들은 이 대부분의 프로세스가 영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쓰면은 번짐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번짐은 잡음 제거하는 필터를 이용하면 주로 이 번짐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경계선만 이제 강화하는 필터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번진 현상뿐만 아니라 그 필터를 어떤 필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경계선이 강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커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커널의 형태에 대해서 보면은 각각의 이 위치나 이 위치나 뭐 이런 위치, 보통 이 한가운데는 자기 주변 값들하고 유사한 값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변화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이 끄트머리 부분, 이쪽은 이런 필터 커널에 따라서 영향받는 게 달라져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컨볼루션 필터링. 이게 그 학생들한테는 보통 이제 매우 어려운 개념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데, 이게 좀 실제로 어려워요. 이게 이 컨볼루션 필터링이 나중에 이제 수업 진행해야 될 내용 중에 주파수 공간 필터링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어서, 그래서 더더욱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자, 컨볼루션 필터링은 뭐냐면 이웃한 값으로부터 알게 된 새로운 값을 픽셀에 대체한다. 이게 공간 영역 필터링이랑 유사해요. 유사한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편하게 이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순위 필터를 다뤘죠. 순위 필터는 필터링 중에 극히 일부분인데 생각보다 단순하면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순위 필터 중에서 순위 필터 중에 미디엄 필터, 중간값 필터, 이게 단순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순위 필터가 살아있는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얘 때문에. 미디엄 필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순위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얘를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 외의 경우에는 대부분 컨볼루션 필터를 사용을 해요. 대부분은. 그래서 이 컨볼루션 필터링은 어떤 것이냐 하는데, 자 영상이 여기 있어요. 영상이 여기 있는데 뭘 하냐면은, 자 예를 들어 이 원래 영상에서 여기 M 위치, 이 M 위치 값을 계산을 한다. 이러면은 아까 순위 필터에서는 이 주변 픽셀, 이웃 픽셀을 값의 크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나열한 이후에 그냥 중간값을 딱 뽑아버리면은 그게 순위 필터의 중간값 필터였죠. 근데 컨볼루션 필터링은 어떻게 하냐면은 필터 커널이라는 걸 만들어요. 따로. 얘는 이 필터 커널이란 거는 여기서 이렇게 건너갈 때 우리가 원하는 특징을 뽑아내기 위해서, 원하는 특징을 뽑아내거나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필터 커널을 어떻게 하냐면 요게 고스란히 올려놔요. 요 고스란히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A, B, C, D, E, F, G, H, I가 올라가 있는 게 지금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기 M 값은 M 프라임이라고 칩시다. 이 새로 계산되는 이 M 프라임 값은 요걸 그대로 올리고 어떤 연산을 하냐면 A 곱하기 G, B 곱하기 H, C 곱하기 I, 그러니까 AG, BH, CI, DL, EM, FN, GQ, HR,
그 다음에 is.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이 곱한 값들을 다 이렇게 더해서 다 더한 값을 실상 이제 m 프라임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a, b, c, d, e, f, g, h, i가 어떤 값을 어떤 근거에서 계산됐느냐에 따라서 여기 결과 영상이 크게 차이가 나요. 크게 차이가 나. 그래서 이게 필터 커널을 지금 뭐 영상을 i라고 하면은 이걸 뭐 커널을 k라고 하자. 그러면은 영상 i 프라임 새로 계산된 영상 i 프라임은 k하고 i 이런 식으로 기호를 써요. 물론 이제 이건 책마다 다 이 기호가 다른데 어떤 책은 그냥 이렇게 i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이 식의 의미는 필터 커널 k 얘를 얘기하는 거. 얘랑 영상 i 얘랑 컨볼루션 계산을 한다. 인데 컨볼루션 계산은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원래 지금 이거는 굉장히 심플한 폼으로 지금 이 경우에 한해서 이제 지금 쓰는데, 그럼 예를 들어 m 프라임은 k 컨볼루션 i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원래 오리지널 식은 뭐냐면은 k 타우 아유 이렇게 해서 이런 적분 형태로 이제 컨볼루션 식이 써요, 원래는. 근데 이걸 이제 디지털화해서 얘는 1차원인데 이게 2차원으로 확장하고, 그럼 여기 인테그랄 하나 더 들어가고 여기 변수도 더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디지털 형태로 만든 다음에 얘를 최종적으로 만들어내요. 이러면은 그 우리가 원하는 특성을 갖는 영상을 보통 만드는데, 얘네들을 만드는 과정들이 다 뭐냐면 주파수 공간에서 우리가 이런 애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런 애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런 애를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 그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선택해서 얘네들을 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서 만들어내요. 그런 다음에 디지털 형태로 바꿔서 이런 커널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좀 내용이 복잡해서 우선 교재에 있는 수준에서만 다루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컨볼루션 연산을 해서 결과 영상을 만든다, 이렇게 학생들이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자, 이 교재에 보면은 이제 예제가 있어요. 예제가 시드에서 tip.bmf를 불러다가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책에서는 지금 스무딩 하는 거는 뭐냐면 경계 부분을 좀 부드럽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스무딩 한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여기 아랫부분에 find edge, 이거는 경계 부분만 남기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보면은 이걸로 하지.
자, 보면은, 자, 여기 있을까?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여기 메뉴, 스무드. 그래서, 한 건가? 된것 같습니다. 잘 양동이 되긴 하죠. 자, 왼쪽 그림과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지금 학생들이 자, 요 부분을 내가 확대한 거야. 자, 이 부분 경계 부분이 굉장히 부드럽게 변했죠. 이건 원래 그림이고 이건 스무드를 한가. 이거 여러 번 이제 시행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번. 이 왼쪽 그림에 여러 번 시행을 하면은 점점점 이게 그 효과가 점점점 강해지죠. 왼쪽 그림이.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 이제 얘랑 비교하기 위해서 살려놓은 건데, 자,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 파인드 엣지를 보면은 자, 이렇게 경계면만 이렇게 찾아내는 거. 이런 거는 자, 이게 왜 한번 누를 때마다 계속 변하냐 하면은, 자, 원래 영상이 있고 얘를 방금 전에 수행했던 그런 이제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하죠. 그러면은 원래 영상이 i가 있고 예를 들어 프로세스를 한다 그러면 i 프라임이 생기지. 근데 또 그 기능을 또 누르면은 얘가 또 이 상태에서 처음에는 i를 이용해서 i 프라임 만들었는데 두 번째 누르면은 어떻게 되냐면 i 프라임을 이용해서 i2 프라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르면 누를수록 그 효과가 점점 강해지는, 이런 식으로 계속 그 효과가 강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학생들이 봤을 때 이 영상에 좀 확대해서 보자. 영상에, 자, 이게 원래 영상이에요. 원래 영상. 그러면은, 자, 프로세스에서, 자, 이 영상에 스무드 하면은 한 번 했을 때 이렇게 바뀌어.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이 상태에서 다시 두 번째로 또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누를수록 반복적으로 우리가 처리한 결과 영상에서 계속 이 기능을 적용을 하는 건데, 얘는 이제 스무스 하는 게 보통 이제 가우시안 블러링, 가우시안 함수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하는 거랑 비슷해. 이렇게 보면은 좀 뭉개지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있죠. 아이, 어질어질하네 이거 보니까. 그렇지 않냐? 응. 자, 이렇게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학생들이 계속 하나하나 읽으면서 단어도 학생들이 이제 단어도 익혀야 되고 그 내용도 실제 그림에 적용을 해보고, 그래서 그 기능이 정확히 어떤 기능인지를 학생들이 잘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컨볼루션 커널을 이용해서 커널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있는데, 자, 프로세스에서 보면은 여기 컨벌브라는 게 있어요. 컨벌브.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엣지만 이제 뽑아내는
그 커널인데, 자 여기서 보면은 얘가 지금 이거예요. 이 커널이라는 게 지금 얘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커널을 이 영상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이 프리뷰가 있죠. 이거 얘를 적용시키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미리 보는 거. 이런 식으로 보여줘요. 자, 이 표는 학생들이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5개짜리는 좀 크니까, 5개짜리는 좀 크니까, 이렇게 3개짜리로 만들어 봅시다. 자, 숫자에 민감한 학생들은 이제 대략 이제 눈치를 챘을 것 같긴 한데, 가운데 숫자가 아까 주변에 있는 마이너스 숫자가 24개가 있었어. 5바이 5면은 전체 숫자가 25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이제 가운데가 24고, 그 주변 마이너스 1인 애가 나머지는 24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가운데 숫자랑 주변 숫자랑 다 합쳐서 0이 되는 경우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뭐냐면은 엣지만 살려놓는 거예요. 엣지만 가운데 숫자랑 주변 숫자의 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0이 되면 엣지만 살려놓는 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엣지만 이렇게 살려놔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해서 이런 필터는 주로 이제 엣지만 살려놨는데, 자 봅시다. 지금 내가 이제 숫자가 이상해서 밝기하고 숫자가 이상해서 보니까 지금 이 위치는 실제 여기 숫자를 보면 이 위치는 지금 0이에요. 0 0인데 하얗게 나타났죠. 하얗게.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이거 찾으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내가 주로 이것인가? 이게 색을 검은 애는 0인 애는 검게 만들고 이게 설정하는 게 있어요. 설정하는 게 있는데, 아까 그거 같은데, 얘 같은데, 인버팅 LUT로 되어 있네. 인버팅 LUT로 되어 있어서 이게 뒤집어져 있네. 그래서 룩업 테이블 여기서 인버트, 이게 왜 이게 적용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 영상 원래 영상이 이 룩업 테이블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거네. 그냥 그레이로 하면 이렇게 검은, 그치, 이렇게 돼야 정상이죠. 그래서 이런 컨볼루션 필터링을 이용할 때 여러분들 이 영상에서 프로세스에서 필터에 있는 이 컨볼브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봤던 이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 영상에 필터 커널을 적용을 한다. 얘를 이 영상에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한 번 우리가 엣지를 찾아냈죠. 또 한 번 하면은
이 상태에서 다시 엣지가 나타나요. 근데 그 지금 이렇게 보면은 학생들도 이제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경계선만 뽑아내는, 경계선만 남겨두는 이런 영상 처리 방법들은 대부분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잡음들이, 이렇게 주변 잡음들이 이렇게 살아나요. 할 때마다 점점점 강조가 돼.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내가 다시 얘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우선은 이제 컨볼루션 필터링에 대해서 이 정도 학생들이 이해하고 다음 시간에는 하이브리드 필터링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